LP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이나 뭐 건강차 한 잔씩 드실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오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저희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삼삼오오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5,000원부터 20만 원까지. 근데 500만 원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본금 한 500만 원이랑 그리고 투자한 500만 원으로 해서 핑퐁 음악다방이라는 곳이 생겼는데, 확실히 컨셉이 그 다방이란 컨셉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센터는 다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문화사랑방이라 그냥 여기서 개모임도 하시고 핫도도 치시고 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방이나 무슨 뭐 이렇게 미용실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간지나는 이름, 되게 좀 우리끼리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어르신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무슨 사랑방, 무슨 뭐? 이러면서 또 물어서, 그럼 또 쉬운 말로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원래는 쓸모 없음에서 쓸모 있음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저희가 대살림이라는 단어를 좀 요즘 많이 써요. 옛날에 재생이란 말을 썼는데 그게 일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못 쓰는 거, 그리고 안 쓰는 공간,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부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잉여인간처럼 취급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바꾸는데 조금 소소하게나마 좀 동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저희가 해서 이제 쓸모 없음을 쓸모 있음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이 사연을 엔딩으로 하는데요. 이웃센터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 10시에. 근데 이 동네는 7시면은 그 겨울에는 깜깜해져요. 진짜 사람 인적도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7시가 무서워요, 이 동네는. 왜냐면 어르신들이 사시니까 해만 지면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이제 씻고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무섭고. 아니 애들은 한 10시까지도 노는데 7시에 나오면 동네가 조용하고 아무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우연히 저희가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똑똑하고 들어온 거예요. 중학교 여자애 2명인데 여학생이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데요? 역시 이 친구들도 저희한테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희가 책도 보고 놀고 뭐 치킨 먹으면서 영화도 볼 수 있는 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너무 좋은 데네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방명록을 쓰고 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아, 우리 동네가 되게 무섭고 그리고 좀 창피했대요. 왜냐하면 못 사는 동네라고 다 수원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좀 깨끗하고 밝은 데가 생기니까 자기 동네가 좀 자랑스러워졌다라는 글을 쓰고 갔는데, 그 글을 바로 제가 외부에 있었는데 저희 팀원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제 전송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보람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 이런 가치를 창출하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도 그 힘으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에너지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좋은 얘기가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거를 그러니까 화두로 하나를 던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고 싶다라는 의미고요. 뭐냐면 저희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치와 시간과 돈입니다. 그래서 참 가치 있는데, 참 우리 좋은 일 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은 돈벌이는 되냐고 묻지? 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질문, 돈은 어떻게 법니까? 예요. 아니 뭐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 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시간, 저희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지동이 들어온 지. 근데 이 동네 주민들은 30년 사신 주민들인데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지금 정말 목이 빠져라 인사하고 다녀도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근데 얼마나 친해졌는지를 그걸 이제 환산을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1, 2년 갖고는 안 될 거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못 벌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돈이나 시간을 뛰어넘어서 되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많이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선배들과의 대화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말 만들기 사업이 과연 이게 운동이냐 사업이냐 하는 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얘기랑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또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운동 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 네. 다음 아마 수호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수호는 수호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말만들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 발표는 지금 연령 청년의 둘밥 이야기, 둘러앉은 밥상 청년 활동가의 한민성 씨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작동을 안 해서 잠시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둘러앉은 밥상의 한민석입니다. 저희 둘밥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대부분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저희는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크게 있지 않고 저희는 농촌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어떻게 발표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네가 도대체 뭘 느꼈냐 하는 선배님들이 내주신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저는 얘기할 게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된다 라고 하셔서 자신감을 얻고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관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둘밥을 말씀드리기 앞서 한민성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도대체 뭐하는 놈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호기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되게 치근덕거리는 쓸데없는 질문만 많이 하는 골칫덩어리였고요. 관심이 많고 사회가 궁금하고 사람이 궁금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사회에 대의했지는 않았고 무료 급식소나 아니면은 우체국 같은데 아니면 남양주의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서 봉사활동을 계속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처음 전국 일주 여행을 떠났는데요. 30일 동안 전국 일주 여행을 하면서 얻은 것은 혼자 맛은 살 수 없구나, 같이 살아야겠다, 같이 사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자마자 시작한 일은 봉사활동 단체를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성가정이 명언하고 구로에 있는 선제 방과후 교실에서 아이들 케어하는 일을 같이 했었고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는 당장 방과후 교실 다닐 수 있는 55,000원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27,500원만 내면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도 27,500원을 내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집에 화장실도 없어서 몇 집이 모여서 공용 화장실을 쓰는 정도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고 아이들에게 돈을 대줄 수 있는 자금을 모았고 아이들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 다니다 보니까 또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라고 또 고민해 보았을 때 월요일만 되면 그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이 나는 어디 롯데월드에 갔다 왔다, 무슨 수영장에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2번씩 소풍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소풍을 돕는 사람들이란 모임을 만들었고요. 이 모임은 지금 10년째 지속이 되었고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서 또 다른 꼬마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전데요. 되게 표정이 어둡죠. 이등병 때 찍은 사진이라서. 그래서 뭐 이런 경험을 때를 했었고요. 근데 20대 중반이 좀 넘어서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 동생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폭주족, 패싸움, 아마 마약 빼고는 다 한 것 같은데 동생에게 너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생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형은 늘 바쁜 사람이잖아. 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하고 사회를 일하고 싶다고 나섰는데 막상 제 집은 풍지박산인 거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접었고 정말 착실한 학생, 회사원,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여행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항상 느꼈던 것 중에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시골에서 맞이하는 밥상은 항상 둘러앉아서 먹는 것다는 것과 또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끼니를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이게 밥을 먹는 거구나, 이게 둘러앉은 밥상이구나 이랬을 때 둘러앉은 밥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농가 중에 하나는 화천의 애호박 농가였는데요. 애호박 농가에서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할 거는 일이죠. 농촌에는 항상 일이 배부르게 있습니다. 그 애호박 박스 포장을 하면서 10개들이 한 박스 포장한 일을 했는데 어머니 이거 한 박스에 얼마에 납품하세요? 얼마에 드리세요? 했더니 2,500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호박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1,500원에서 2,500원 사이를 합니다. 한 개에. 근데 어머니는 10개들이 한 박스에 2,500원에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문제가 있구나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놓친 거는 박스값 1,300원. 그러면 애호박은 얼마죠? 맞히시는 분께 저희 불법 달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200원. 1,200원 한 개에? 아니 1,200원 10개에 1,200원 한 개면? 120원?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죠. 애써서 키운 농산물 하나를 120원에 납품을 합니다. 유통은 각 단계마다 그 역할이 있고 각자 부담한 리스크가 있어서 한 단계만 빠지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그 유통부재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 농산물 유통시장은 총 7단계, 밭대기가 1번, 경매가 3번이 들어갑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되게 합리적인 구조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수십 년 동안 변혁하지 않은, 그리고 같은 집단 내에서 지속된 그 경매라는 것은 정말 합리성을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가 지금 창원이니까요. 만약에 부산 쪽에 지금 떠오르는 데가 없어서 부산 쪽에서 감자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산이라고 써있는 감자를 먹게 됐다. 그럼 지역 농산물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부산에 있는 그 감자는 상당수가 서울의 가락동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창원을 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산에서 키웠는데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에 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유통구조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뒤에 잘 되면 카페베 내고 안 되면 불들치킨인데 이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생산자에게는 합당한 가치를, 소비자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바로 둘러앉은 밥상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둘러앉은 밥상은 온라인 농산물 판매 회사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무도 모르시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농산물을 판 적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산물을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는 혹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시는 분 찍어도 됩니다. 둘밥 달력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000원짜리로 판매했던 거거든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달력을 아직 안 보셔서 그러나 본데 이따 보시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제품 설명, 비교 구매, 편리성, 우수한 품질, 저렴함 등등이 있겠죠. 이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신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관심입니다. 둘러앉은 밥상은 지난 1년에 6개월 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처음 했을 때 가장 느꼈던 거는 우리가 농촌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말에 대해서 너무 모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소비자한테 관심으로 농촌이라는 이야기를 관심으로써 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도 둘러앉은 밥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비자도 둘러앉은 밥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보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계획은 다 엎어버렸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지만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기획했던, 진행했던 일들의 아이디어는 수백, 수십 명 분들의 아이디어로 채워졌습니다. 저희가 생산지를 방문할 때 항상 미리 공지를 냈고 그 공지 지역에 인근에 계신 생산자분들이 자기 집으로 와주세요. 혹은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요청해 주셨고 저희가 가는 것을 보이면서 소비자분들은 농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 여러분 지금 화천에 애호박 농가가 힘들답니다. 애호박 사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화천에 있는 애호박 농가에 갈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고 왔는데 애호박이 지금 이렇습니다. 3번 얘기하고 애호박을 사주시겠습니까? 4번 이야기하고 어떤 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애호박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기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을 만들기를 참 모른다는 생각에 작년 5월에 진행했던 거는 그 부천 소랑 지역의 그 아동센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농촌 가는 순간이 없지만 마을 만들기를 알기 위해서 좀 작업했던 작업이고요. 공간을 그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협찬을 해주셨고 책을 기증받았고 책장은 대기업인 GS샵에서 주시고 그리고 북카페가 탄생됐고요. 도서기부 같은 경우는 그 새 책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새 책 기부는 처음에 이제 오프라인을 받다가 책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온라인으로만 받았습니다. 새 책 같은 경우 78%가 들어왔고요. 총 500건이 3개월 동안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기부를 해서 어떤 쇼핑몰에서 그 특정 티를 판매한 모든 수익금을 저희 아동센터의 책 기부 사업을 지지를 해주셨고요. 이분은 그 대학로 이승기 천세 날개벽화라는 벽화를 그려서 1박 2일에 나와서 유명해졌던 분인데 이분이 벽화 재능 기부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둘바에서 농촌을 돌아다니니까 먹거리를 직접 기부해 주신 분도 계셨고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해 주신 분도 계셨고 3개월 동안 실시한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는 그 체험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체험 캠프를 진행할 때도 도대체 사람들이 가서 체험장에 가서 뭘 하고 올까? 전국 모든 마을을 가면 마을이 1,400개 정도가 있는데 떡매치기를 다 합니다. 도대체 그리고 염색 체험도 다 합니다. 뭘 할까? 사람들에게 많이 여쭤보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친환경 급식 캠프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가서 쌀을 수거하고 나다를 털고 그 탈곡을 한 뒤에 그 쌀로 떡을 치는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감명 깊었던 말들 중에 하나인데 평소 무심코 먹었던 음식이었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이 감동으로 다가오는구나. 이게 감동으로 다가올지 모르고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순간인데요. 이제 캠프 갔던 아이들이 가끔 이제 어머니 핸드폰으로 메시지나 아니면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저를 보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문자 한 번씩 저한테 보내셔도 됩니다.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네.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었고요. 둘밥이 간다라고 해서 저희가 가는 모든 그 방문지는 다 사전에 통보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받고 그에 대한 그 관심과 유도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북구 신학교센터가 그 급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급식 유통센터는 3년 안에서 건립될 텐데 저희가 어디까지 관여할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총체적인 그림은 이렇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텃밭 강세 양성하고 그 일부 텃밭 강세 양성만 일단 완성이 됐고요. 순차적으로 완성을 해 가져갈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불법 달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가장 획기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건 공중파 TV 광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광고비가 만만치가 않죠. 그럼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농촌에 뭐가 있을까를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제철 먹거리와 철마다 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상 달력은 앞페이지에는 탁상 달력으로 탁상 달력은 죄송합니다. 앞페이지와 뒷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럼 제철 먹거리와 체험 두 군데 다 홍보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력을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달력이 예쁠까요? 어떤 달력이 좋을까요? 저희가 달력을 11월 달에 기획했는데 달력을 만들어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보통 기업은 8월 달에 해서 11월부터 배포가 하고 12월 말이면 다 배포가 끝난다고 합니다. 저희 달력이 나온 건 12월 26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참 관심이 없었을 뻔도 했죠. 그랬는데 저희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달력을 만들고자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력 앞페이지에는 그 체험 마을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 뒷페이지에는 제철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겠다는 마음은 먹었는데 디자인 그런 거 떠나서 제작비가 없어졌죠. 서울에 있는 한 디자인 업체에 의뢰했더니 차 한 대 값을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을 더 홍보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광고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제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오가니션 요리, 문턱 없는 밥집 그리고 등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일을 진행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호응을 얻고 사실은 그 순간이 그 과정이 되게 지루하고 왜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 과정 하나가 다 광고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제작법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기업들을 컨택을 해서 저렇게 기업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지금 둘러줄 밥상은 36페이지 정도 되는데 32페이지란 말은 총 관여자가 둘밥을 제외하고 32명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죠. 한 달 만에 이 작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서 하지 말까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둘밥 달력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해주는 개인 혹은 업체가 32군데가 더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계속 지속해왔습니다. 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나 이런 달력이 있어라고 자랑하나요? 결혼식에서 달력을 혹시 나눠주시는 분을 봤습니까? 결혼식에서 달력을 주고 싶다고 50불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인터넷에 둘밥 달력이 있다고 계속 게시해 주신 분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렇게 달력을 제작했었고요. 그리고 달력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끝을 맺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푸드 저스티스라는 요즘 말들이 있는데 성북구에 가면 영락 모자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모자원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미혼모 가정이 그 주택이 없을 때 3년간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머님이 보통 9시나 돼서 오시는데 유치원이 끝나고 저녁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또 어떤 메뉴가 고민이 되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메뉴가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하는데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했는데 이거는 이제 둘밥 달력에 소개된 문가들의 먹거리를 넣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걱정하자마자 미국에 있는 CIA에서 자기가 요리사입니다 라고 오셨는데 미국 CIA에서 요리사라고 하셔서 저는 국가정보기관의 영양사인 줄 알았는데 그 박찬호 사모님이 나오신 되게 유명한 요리학교를 졸업한 인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진두지휘 아래 요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는 이제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레시피라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레시피는 주부 아주머니들만 보는 것 같죠. 근데 농촌에서는 농촌 먹거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레시피를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레시피는 이미 정말 정갈하게 잘 만드는 주부님들의 레시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레시피가 만약에 재미있다면, 여러분은 식객은 보는데 레시피는 안 보시는 거잖아요. 식객만큼 재미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농촌을 알리고 채식을 알리고 그리고 어떤 이런 작업들을 알릴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레시피를 통해서 로컬푸드회사 공주의 공생공소를 홍보하고, 그리고 또 그 콘텐츠를 통해서 그 고기업을 올리는 채식 단체를 또 홍보를 해줍니다. 제일 감명 깊었던 그 댓글인데요. 싱글남 저랑 사겨요. 그 싱글남의 레시피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조회수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주 만에. 예, 그렇고요. 뭐 이런 그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컨닝을 살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많이 모릅니다. 많이 배우러 다녔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는, 저희 옆집 혁산하는 혁구가 민성아 너네 집에 부모님 싸우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그럼 제가 담이 무너져갖고 뭐 고치는 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싸우고 난리 났어. 야 그럼 우리 집 수리 나한테 줄까? 그럴래? 그랬더니 야 너 내 집 뭐 페인트 있지 않아? 있어. 뭐 줄까? 저는 그게 마을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 골목이 좁아서 옆집이랑 쓰레기 때문에 어머니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엄청 싸우셨거든요. 다음날 또 김치찌개 하나 해서 뭐 가서 화해도 하고. 근데 공간으로 인해서 장소가 역사하고 집이 좁다 보니까 만들어진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러앉은 밥상은 지난 1년 동안 이런 관심을 모으는 작업을 했고, 앞으로 지난 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다시 SNS 소셜 쇼핑이라는 곳을 그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마을 만들기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준 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관심 가져주세요가 아니라 같이 만들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다음 발표하실 분을 위해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요. 저희 달력을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원하시는 분 있으면 바로 드리겠고요. 혹시 추가로 구입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드세요. 원하시는 분. 자, 다 손 드세요. 다 손 드세요. 자, 몇 분이시죠?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입니다. 달력은 세 부가 남았고요. 자, 제가 체험 갈 때마다 하는 건데요. 뭐냐면 불밥을 이겨라 가위가위보. 최종 3인에게 달력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가위가위보 하시면 됩니다. 지거나 비기신 분은 내주시면 됩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하실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돌밥을 이겨라 가위가위보. 자, 빠 내려주시고요. 찌 내려주시고 묵만 들어주세요. 묵만 들어주세요. 묵 계세요? 한 분? 한 분? 자, 한 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2명 남았습니다. 방금 분 다 흔들어 주시고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돌밥을 이겨라 가위가위보. 자, 알아서 내려주세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찌 계세요? 한 분? 자, 마지막 한 분 남았어요. 두 분? 예, 그럼 세 분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사문 유튜브 얘기를 하셔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기농한 지 10년 됐습니다. 농촌 살면은 농산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시면 이거 터무니없거든요. 지금 가락시장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생협 협동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물류로 움직이는 구조들이 많아서 유기농산물을 유통한다는 생협에서도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로컬푸드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그게 또 일본에서 가능한 얘기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와서는 힘든 구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또 사업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발표하실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은요, 창원에 계신 분이시죠? 예, 영화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다른 분이십니까? 예,
이수진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됐는지 잠깐 확인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준비가 좀 안 돼가지고, 저는 지금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영화사, 독립영화사 소금 단체 감독을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편영화 여자동 이중화라는 독립영화를 제작 중에 있어요. 이제 씬 2개 촬영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여기 마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영화를 만들 때 예전에는 서울에서 뮤지컬을 했었어요. 뭐 여러 작가님들하고 작곡가님들하고 배우들하고 이렇게 교류해가면서 뮤지컬 작품 하고 했었는데, 진해를 한번 발견하고 나서 진해가 너무 이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아늑하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그리고 작은 도시가 있고 이렇게 뭐 동화 같은 곳이다 하고 곳곳에 가는 데마다 다 세트장이 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진해에서 한번 작품을 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진해에 영화사를 차리게 되었고, 인맥을 동원해서 독립영화다 보니 우리 영화 할래? 했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자 하고 모여서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단체예요. 일단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후에 우리가 뭐 힘들었던 거라든지 또 어떤 영화를 제작할 때 지역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단점과 장점, 그리고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게요. 독립영화는 모르는 삶을 지금 현대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이다. 꿀단지다. 악이다. 열정이다. 가장 재미있는 너희입니다. 미친 짓이다. 또라이들이지. 편안하다. 그럼 재밌겠다. 내가 나이가 좀 안 들었으면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하면은 내가 저 나이 된다면은 나도 저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최대한으로 저분들한테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지. 슬라이딩 태클해. 슬라이딩 태클. 이 천연자들이잖아. 천연 돌맞다. 돌맞다. 사랑하는 분수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분을 방금 일단 전화를 연락을 받았어요. 급히 배우가 필요하다. 배우? 내가 할까 말까 고민 자신 있다 없다 생각만 했지만 급한 부탁에 좀 거절을 또 못해요. 자, 해야 돼요. 레디, 액션. 일단 사람이 좋다.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말을 하면 또 잘하고요. 낯도 많이 가리면 또 가리고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쩔었어요. 여자동 이중하의 하예나 역을 맡은 장정희입니다. 이제 저는 배우만 한 게 아니라 스텝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크게 배우만의 그런 느낌은 별로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가 나오는 건데요. 내가 이제 동거남집에서 도망쳐서 숨어 있는데 동거남이 머리채를 걸고 끌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스텝 배우 김종현입니다. 그만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요. 욱할 때가 좀 많았어요. 배우들이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맞는 거, 물론이고 계속 담배 펴야 했던 거. 이거 뒤진다. 그래서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충청도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사투리가 진짜 어색해. 사투리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경상도 충청이 믹스된 그런 사투리가 있어요. 엄마를 찾으러 왔어요? 엄마 찾으러 왔다는 거니까 엄마 안 본 지 오래됐는 것 같구만. 엄마 성함이 어찌 돼? 겨울신인데 우리가 촬영이 연장되는 바람에 너무 진지한 장면에서 귀부리가 울었던 거. 거짓말하지 마. 배에 도치입니까? 그거 들고 가서
막 위협하는 거 볼 때 너무나도 잘했고 재미도 있었고 또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김씨 박물관이라고 진해 소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새는 사실 지방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한 분야에 잘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지방에는 왜냐면 비록 서울에 못지않지만은 그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서울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이 양반들을 갖다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하나의 조직화 된다면은 그 조직을 갖고 서울에 비교한다면은 이길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건 아무 경험이 오겠죠. 그래서 때따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배우들은 저기 현장의 실제가 어떤가요? 이런 영화도 소금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와! 카메라 쪽인가요?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김선춘이라고 정말 즐겁게 다시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영화라는 걸 찍으면서 서로 재밌고 화합하면서 서로에게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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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가족 여러분 화이팅! 네. 물론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전공을 해서 배우가 되고 뭐 감독이 되고 촬영 감독이 되고 이러면은 더할 나위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렸을 때 뭐 집이 쫄딱 망했다든지 꿈은 있는데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그게 꿈이라는 거를 펼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꿈은 잠시 후에라고 이렇게 보류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사 소금을 만들게 됐을 때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계획이 잡히고 그림이 그려졌을 때 뭐 예를 들면 도면이라도 그려졌을 때 이걸 시작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가 물론 뭐 자동차 운전 같은 거를 배우지 않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처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예산으로 망해도 우리만 손해보면 되니까 그냥 우리 계획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하자 그냥 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고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지금 너무 큰 저희한테 가르침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해서 지금 진해는 또 좋은 게 집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쌀 수도 있는데 100만 원에 18만 원 월세 주고 있어요. 거기서 방을 하나 잡고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공간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모임이 이어져요. 제가 안 가도 누군가가 와서 김치 담고 있고 제가 안 가도 누군가들이 와서 뭐 영상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배우들은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공간이 되게 보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라는 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영화가 전파력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담아보자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점으로 잡았던 게 진해의 이쁜 세트장들 이미 지어져 있는 그냥 공간들만 찍어버리면 다 세트장이 되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것들 놓치기 싫어가지고 뭐 여러 지역들을 담았고 그러니까 진해에서 웅천, 뭐 여자동, 또 충무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때 잘 보지 못했던 장소만을 저희가 골랐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되게 소박하고 소외됐던 그런 사람들을 다뤘기 때문에 공간도 주로 그런 공간을 택했고 영화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느낌들은 잘 살아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물론 아침부터 밤까지 돈을 벌고 그러시는 분들은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볼 때 저기 우리 집 바로 옆인데 하면은 그 동네에 대한 자기의 마인드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잠깐 지나치다가 한 장면을 봤다고 해도 그런 걸로 마을을, 자기 동네를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영화사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조연출을 맡고 계시는 분이 김민우 씨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소금에서 조연출을 맡고 있는 김민우라고 합니다. 저희 영화사 소금은 지금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해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텝이 한 20명 정도에 모여하고 있고 배우들도 엑스트라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에 있습니다. 저희는 진해에서 주로 웅천이라는 마을에서 재밌게 찍고 있는데 아까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꿈을 별로 이렇게 꿈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딱 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여건상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속으로만 공부 혼자서 독학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소가 일단 영화사 소금인 것 같고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 여러 곳을 찍고 있어요. 여러 곳을 찍고 있는데 주로 찍는 곳은 웅천이라는 정말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걸어서 한 30분도 안 걸려 한 20분만 걸으면 마을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그게 마을인데 그게 아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웅천이 지금도 뭐 진해에 있다고 하지만 진해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웅천이라는 곳이 너무 작아서. 근데 저희가 거기를 거의 장편 영화를 한 편 다 찍었거든요. 그 정도로 영화적인 그 느낌을 살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방금 보신 약간 좀 거의 허물어져간 집 보셨죠? 그 백열등인지 할 때 정구로 현 거기가 거의 폐허인데 빈간데 그런 공간을 놔두고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마을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을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숨겨져 있던 마을들을 소개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영화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같이 보여주면서 그런 마을들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홍보도 되고 이렇게 방금 앞서서 지금 마을 만들기 하고 계시는 분들 지동인이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런 마을들을 숨겨진 마을들을 저희가 발굴해내서 세상에 보여드린다면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을에 다시 모여서 마을을 다시 재창조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데 큰 의의를 두고 앞으로도 숨겨진 마을들 찾으면서 예, 그런 상업 자본을 받으면 예, 막 마을이 아닌 그냥 도시나 뭐 세련된 곳을 찍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끼리 찾아다니면서 작은 마을 그리고 사람 인심이 이렇게 살아있는 마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를 이제 우리가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라든지 뭐 어려웠던 점 같은 거를 저희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 말고도 독립 영화를 찍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조 감독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사 소금에서 조 감독 맡고 있는 박일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독립 영화라는 걸 저도 처음 찍어봤는데 혹시 영화 찍는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없으시죠? 저도 잘 몰라요. 알고 싶으시면 가서 네이버 지식인 쳐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전부 다 너무나 모르는 과정에서 뛰어들다 보니까 영화라는 거는 시나리오가 있고 카메라만 있으면 찍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시나리오부터 폰티부터 뭐 이번에 하면서 폰티가 뭐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막 폰티 그린다고 뭐 밤새고 시나리오 날려먹고 밤새고 조명 단다고 했다가 처음에는 조그만 거 그래 우리는 독립영화니까 우리는 저희 회사는 독립영화니까 작은 조명으로부터 시작할까 그랬다가 이거 안 돼 그래서 큰 걸로 했다가 했다가 뭐 돌돌이 샀다가 뭐 샀다가 아니야 이거 빠꾸에 다시 뺐다 했다가 너무너무 많은 시행착오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영화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느낀 건 뭐냐면은 이런 영화 제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창원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그 태어난 것도 서울이고 계속해서 서울에서 살았던 그 서울 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뭐 지난 10월 달부터 저희가 참석을 했으니까 10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이렇게 오면서 진해를 막 왔다가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첫 차 타고 올라왔다가 일요일에 막 6시 차 저녁에 뭐 28시 차 타고 갔다 이러면서 한 4시간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 진해가 진짜 멀구나. 서울에서 진짜 먼 데가 진해구나. 내가 왜 하필이면 진해에서 찍는다는 영화에 참석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든 생각은 진해가 정말 아름다운 그 한 도시가 될 수 있구나. 정말 많은 풍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해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정말 꾀재재 해가지고 막 눈곱 붙이고 막 이렇게 머리도 뭐 대충 이렇게 뭐 비니 쓰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이런 느꼈던 것들 정말 그러면서 그 생기는 그런 우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진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몰랐던 거에 대한 시야들을 넓힐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동네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나 꼼꼼하게 그런 골목들을 상점들을 사람들을 뜯어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뭐 청년아 마을에서 놀자라는 이러한 좋은 청년 대회가 열렸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창원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사실 창원에 몇 명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생기는 갈등들, 문제들, 욕구들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가지고의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것들을 꼭 영화뿐만이 아니라 연극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시라든가 하다못해 뭐 트위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창원이라는 도시에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창원이라는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영화를 찍으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영화 한 편 찍는데 얼마나 들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독립 영화를 찍는다고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뭐 사람들 밥값, 장비비, 뭐 이렇게 이동하는 기름값 이런 거 따져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11년 9월 28일 날 처음으로 그 영화사가 만들어지고 2012년 1월 1일 날 첫 리허설을 하고 크랭크인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촬영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6천만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단편 영화라든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욕구에 맞는 그러한 영화들을 찍고자 한다면은 요즘엔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그쵸?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여기서 찍고 있는데 이러한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뭐 고화질이라든가 고음질이라든가 정말 뭐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아니라 거칠지만 정말 거칠고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고 이게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진정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이라는 도시가 이제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도시가 커진 만큼 그런 예산 규모도 많이 커졌을 텐데 그렇게 자그맣게 그 우리들의 이런 지역의 얘기들, 아주 작은 얘기들, 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껌 같은 이야기들도 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창원이라는 도시가 더 많이 지원하고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대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주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예술이라는 것에 너무 저 돈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나의 현실이 일단 해결된 이후에 이 예술이라는 것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지금 모였던 분들이 다 공감하는 게 하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다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어떤 보편적인 걸 바라보지 않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면은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어디 나가면은 바보 소리 들어요. 항상. 왜냐면은 그거 왜 해? 이런 말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말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캐치하면서 느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어떤 객관화를 유지하면은 정말 휩쓸려가는 어떤 세상의 흐름에 이렇게 휘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야들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팀 다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일단 발제는 끝났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팀을 지목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제가 먼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저도 지난해 농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부각분에게 함정 씨에게 좀 궁금한 게 과연 몇 분이나 그것을 먹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처음 시작에 3명이서 했고요. 지금 정규직이 아니라 가끔 도와주는 친구 2친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월급이요? 저기 기재는 안 했는데 저희가 온라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사실 좀 알바를 했습니다. 사회적 공헌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10월에 보건복지에서 나오는데 충청도에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캠프도 진행했고 저희는 보통 진행이 있던 일들이 다 수익 사업이라서요. 뭐 잘 벌진 않았고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밥 먹도록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하시면 둘밥 달력을 이따가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요, 다음 주에 택배를 보내드리니까요. 가격은 10,000원인데 말만 잘하시면 다 싸게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아마 다시 뵙기 쉽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궁금하신 건 따로 없으십니까? 혹시 예, 그러시면 제가 빈집에 해도 되나요?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빈집에 가보지도 않고 혼자 막 오해를 막 쌓고 막 있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일 오래 사신 건가요, 두 분이?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출자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아까 보니까 100명이 110만 원씩 해서, 근데 그거를 30명이 이제 또 운영을 한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출자했던 분들 30명 말고 이용하면 70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가 아무튼 아까 보고 질문을 했었었는데, PPT를. 그래서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도 그런 걸 좀 조언을 듣고자. 안 맞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라는 거고, 이제 전체 조합원은 살다가 갔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 빈집이 생겨나길 바라는, 이렇게 지속되길 바라면서 출자를 해주신 분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다 전체 조합원이 100명인 거고요. 사는 사람은 30명. 예, 이렇게 되는 거고, 평균이 100이라는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사실 규모는 거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자기 보증금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럼 나중에 찾아갈 수 있나요? 찾아갈 수 있답니다. 네. 아마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주시게 하시죠. 서울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적어도 드립니다. 적어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 손 좀 굳게 갖고 가시면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재워 드리지는 않고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주무시고 노시고 가시면 되고, 주인이니까 똑같이 분담을 해서 내면 되고, 아까 2,000원 이상이었죠. 지금은 한 5,000원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아마 저도 옛날에 서울 한살림에서 그런 방을 하나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살림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아시는 분들이 한살림에 많아서 청년분들이 올라오면 잘 곳이 없는 겁니다. 여관가 자야 되고. 그래서 방을 하나 구하자. 그러면서 한살림 안에서 말고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해보자라고 해서 따로 방을 구해서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아까도 아마 지금 아까 협동조합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아마 작년에 법이 통과됐고 올해 아마 시행령이 나와서 아마 올해 연말에 시행될 겁니다. 그게 아마 되게 잘 쓰시면 좋은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협동조합 공모를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따로 질문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그러시면 제일 말만들기 청년대 청년아 마을에서 놀자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다시 누군가는 해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 청년 컨퍼런스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되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사진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